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위축되면서 외식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문을 닫는 식당이 늘고 있지만 꾸준히 잘 되는 식당들도 있죠.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24년 동안 다양한 업종의 식당을 직접 창업한 식당 성공회 민강현 대표는 식당 창업 컨설턴트로도 활동하면서 외식업 모임을 만들어 노하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 역시 쓰라린 실패를 겪어봤기 때문에 초보 창업자들에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을 알려주고 싶다고 합니다. 민강현 대표 지금 만나봅니다. 네, 20여 년 동안 식당을 24개를 운영을 해보셨다고 합니다. 식당 운영의 달인, 오너 셰프이기도 하신 민강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식당 운영을 29살 때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와, 그 식당 24개를 그동안 차리셨는데 메뉴도 보니까 제각각이더라고요. 네. 대표님 뭐 하셨는지 좀 한번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기억나는 대로요? 네. 네. 뭐 파스타집도 해보고요. 네. 뭐 돈가스도 해보고, 오. 분식 떡볶이집도 해보고요. 예. 도시락집도 해보고, 쌀국수, 냉면집, 뭐 경양식도 해보고, 화덕 피자도 해보고, 쭈꾸미 볶음, 부대찌개. 예. 지금 하고 있는 건 생선구이하고 예. 초밥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기 주방장 셰프까지 같이 하신 거 맞아요? 네, 제가 요리를 먼저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니 그러면 전문 분야가 보통 셰프들도 있잖아요. 이제 시작한 건 일식인데 네네. 여러 가지 해보고 싶어서 다 해봤습니다. 이야, 아니 되게 오너 셰프 하면 한 가지 메뉴로 승부를 하는데 왜 이렇게 다양한 음식점을 굉장히 왜냐하면 새 메뉴를 익힐 때마다 어려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시간 지나고 나니까 좀 부끄럽습니다. 너무 외식업을 우습게 보고 덤볐다가. 네. 네. 나는 뭐든지 하면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있으셨나 봐요. 네, 좀 그런 것 때문에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렇게 많은 식당을 운영하셨다는 거는 역설적으로는 많이 망해보기도 하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거의 다 접었죠, 지금은. 거의 다 접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건 3군데를 하고 있는데. 네네. 뭐 그냥 창업하고 망한 걸 계속 반복해서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네. 예. 근데 너무 얼굴이 편안하십니다, 지금. 네. 뭐 불편한 것도 없습니다. 다 망했는데. 근데 그 식품 영양학 전공하셨더라고요. 네네. 근데 원래 그 요리하고 식품 영양학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일단 식품 영양학 배울 때 이제 한식을 배우니까요. 네네. 음식은 기본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네. 예. 그 원래 요리가 좀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군요. 네, 좀 좋아했어요. 그 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꿈이 요리사 혹시? 꿈은 아니었는데 하다 네. 보니까 그걸로 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뭐 24개 정도 음식점을 운영해 보셨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좀 나랑 제일 잘 맞았던 식당, 어떤 민강현의 시그니처 식당이라고 하면 어떻게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그 초밥집이 있는데요. 네네. 그게 저한테는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초밥집이. 네. 드디어 이제 만나셨어요, 운명을? 아니, 그건 시작할 때부터 하던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 지금까지 하고 24년 됐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 반 파인다이닝 느낌의 그런 요리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예, 뭐 그거를 저는 저한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당을 한 번에 한 개만 하신 건 아니고 네. 하나 또 해놓고 다른 것도 해보고. 네네네. 계속 연결해서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한 번에 4개까지도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다 접고 뭐 2개 정도 할 때도 있고. 네. 욕심도 많으신 분이네요. 네, 욕심이 좀 많습니다. 대표님. 그래서 지금까지 잘 안 된 것 같아요. 민 대표님 그렇다면 24년간 지금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보시고 했는데 잘 되는 식당은 공통된 이유가 있겠죠. 예, 네. 그런 것도 발견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되는 식당 가보면요. 본인이 팔고 싶었던 것보다는 손님이 먹고 싶어 하는 음식을 주로 팝니다. 제가 팔고 싶은 음식을 이제 팔게 되면은 네.
손님이 안 와요. 보통 식당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세요. 내가 자신 있는 걸로 시작을 하는 거죠, 보통. 그거는 사실은 아주 베이스를 좀 보면은 손님을 좀 우습게 하는 거죠. 시작할 때부터. 내 생각으로 시작을 하니까. 근데 손님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던데요. 그것은 조금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 중에도 이제 그렇게 시작하시지만 하면서 그 지역의 손님의 입맛에 맞춰가는 거예요. 오래된 식당들은. 네네. 예. 그 지역에 있는 식당들을 이쪽으로 가져와도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것 또한 그 지역 안에서 그 손님이 원하는 것을 잘 찾은 경우고 이쪽으로 와서 안 되는 건 못 찾은 거죠. 손님이 뭘 먹고 싶어 하는지 사실 뭐 오늘 이 방송을 식당 하시는 분들도 들으실 수가 있겠고 나도 좀 외식업을 해볼까 하시는 분들도 들으실 수 있는데 궁금하실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손님들이 뭘 먹고 싶어 하는지를. 일단 그게 이제 순서를 말한다면 내가 네. 누구한테 팔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대한테 팔 것인가, 20대 여자한테 팔 것인가, 30대 여자 아이가 있는 사람한테 팔 것인가. 그래서 타겟을 명확히 해서 시작을 하는 게 메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굉장히 깔끔하게 메뉴를 만들 수가 있죠. 네. 그걸 정해야 우리 식당에서 무엇을 팔지 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모두가 찾는 식당 이런 거 꿈꾸면 안 되는군요. 모두가 찾는 식당은 모두가 잘 안 오더라고요.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게 잘 되는 식당의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뭐 맛있어야 되고 친절하고 깨끗하고 뭐 인테리어도 좋고 뭐 근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민강현 대표님?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손님이 원하는 음식을 파는 거. 지금 얘기하셨죠. 그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손님이 내가 팔고 싶은 음식이 아니라 손님이 원하는 음식을 팔아야 되는데 네. 뭐 찾는 건 쉽진 않아요. 하지만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시작이 돼야죠. 네. 손님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한다. 사실 코로나19 코비드 겪으면서 뭐 일상이 많은 변화가 왔지만 특히 식당들이 많이 타격을 입었는데 우리 민강현 대표님도 많이 힘드셨다고요? 저는 초반엔 타격이 좀 있었는데요. 네. 나중에는 그래도 코로나 때 장사가 더 잘 됐던 케이스예요. 어떻게 무슨 비법이 있으셨어요? 네. 그때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밖으로 안 나오면서 온라인 쪽에 많이 집중했거든요. 네. 그쪽에서 뭔가 저희 매장의 홍보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마케팅하는 그 비법을 가진 고수들을 좀 비싼 비용으로 찾아가서 돈을 주고 배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선 저희 집 이제 식당에 대한 홍보를 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전보다 오히려 더 장사가 잘 된 드문 케이스로 저는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변화에 빨리 적응하는 것이 네네. 살아남는 비결이네요. 네. 우리 민강현 대표님은 비교적 이른 나이에 창업을 하셨더라고요. 29살 때 이제 처음으로 외식업을 시작을 하셨는데 네. 준비를 좀 많이 하시고 뛰어드셨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준비 거의 안 하고 한 것 같아요. 그냥 음식만 할 줄 안다는 거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딱 문 연 게 그 요새 유행하는 주방장 특선, 네. 뭐 일본 말로 오마카세라고 하는. 네, 약간 그런 예. 식이었죠. 그거는 진짜 요리 자신 있고 막 이런 분들이 하는. 자신은 있었죠. 실력은 평가는 뭐 누가 할지 모르지만 자신이 있어서 덤볐는데 네. 1년 만에 그 또 이제 시작한 첫 번째 창업이 이제 망했죠. 왜 망하신 것 같아요? 아니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제가 팔고 싶은 거 팔았기 때문에. 그랬군요. 네. 그 당시에 응암동에서 처음 창업을 시작했는데 네. 그 응암동에서 상권이 그래도 이렇게 구매력이 좀 약하거든요. 거기서 1인분에 9만 원짜리 회를 팔았어요. 이야. 지금도 9만 원짜리 안 파는데. 강남도 아니고 여의도도 아닌데 물론 뭐 거기도 다 드신 분들이 있겠지만 뭐. 예. 그래서 뭐 아주 시원하게 망했죠. 거기다 또 위치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위치도 뭐 거의 골목 구석에서 그렇게. 골목 구석에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참 장사를 못하는 케이스예요, 저 같은 사람은. 야, 이렇게 맛있게 내가 할 거니까 다 찾아올 거야. 네, 이렇게 그런 생각하셔. 생각 가졌겠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실패하고 바로 두 번째 가게 또 여셨어요? 네, 원래는 이제 그냥 장사로 그냥 승부를 걸고 싶었기 때문에 거기 망했으니까 이제 돈이 없으니까 오징어 집을 하고 싶었는데 네. 오징어 집에는 오징어를 이제 트럭에다 팔고 싶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또 집을 팔아서 같이 장사를 해보자 그래서 어머니 재산까지 손을 대서.
아니 부모님들이 보통 이게 젊은 나이에 그런 거 한다 그러면 좀 일단은 누구 밑에 들어가서 하면서 네, 경험을 네. 쌓고 하고 네. 말리잖아요. 네네. 근데 좀 우리 민 대표님 부모님들은 남다르셨나 봅니다. 잘 믿어주셨던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믿고 해주셨는데 어쨌든 성공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간신히 어떻게 좀 살아났죠 그때. 아, 그 집 팔아서 네, 그 집 팔아서 시작한 장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장사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 그래도 부모님 집을 지킬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그때는 어때? 두 번째 가게는 내가 어떤 점을 좀 첫 번째 실패해서 교훈을 얻어서 보완한 것 같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생각이 없던 시절이에요 그때는. 그냥 뭐 경험도 미천한 데다가 음식만 몇 년 해본 그 실력 가지고 덤볐는데 운이 좋아서 잘 된 케이스죠 뭐. 네, 운이 좋았다. 네, 운이 좋았습니다. 다행이었네요. 네, 다행입니다 진짜. 그 이제 두 번째 식당은 지금까지도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잘 된다고 하셨어요. 네. 두 번째 식당 하면서 조금 이제 많이 배우신 게 터득하신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때 운영할 때는 잘 몰랐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이제 초밥집을 했잖아요. 네. 좋은 재료가 이제 승부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손님과의 소통. 예. 손님과 얼마나 많이 그렇게 막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손님의 의도를 내가 알고 아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가령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손님과의 소통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요. SNS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손님들이 요구사항들을 다 받아서 거기에 반응을 보고 음식을 맞춰간다던가 서비스를 만든다던가 또 쿠폰을 지급한다던가 또 불만을 접수한다던가 이런 일들을 아예 전담을 두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매장에서 식사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배달을 시켜서 먹거나 했을 때 SNS에 그 반응을 네. 남긴 거를 그걸 다 확인을 하는 전담 직원까지 두고 계시다고. 그래서 그 직원이 3개 매장을 뭐 다 관리하지 않지만 저도 같이 보면서 네, 네. 이런 문제들을 계속 해결해 나가는 거죠. 가령 어떤 그 손님들의 그 평이 올라옵니까? 그걸 어떻게 또 바로 잡으시고 그러세요?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이 짜다 그랬을 때 물론 네. 손님 음식 입맛이 다 다르긴 하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올라올 때는 무조건 점검을 해야 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면 뭐 그거를 찾아서 직원이 어떤 손님을 불편하게 했을 경우에 직원을 추궁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의 내막을 찾아서 그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자꾸 보완하는 거죠. 아, 식당은 사람이 와서 밥을 먹고 사람이 음식을 제공하는 곳이라 계속 그런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예. 아무리 교육을 해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만들다기보다는 보완하는 역할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이 발생 안 하는 것도 좋지만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가. 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뭐 댓글 하나 이상하게 달리면은 네. 식당 하시는 분들 굉장히 타격받는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식당이 예. 타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 받겠다가 아니라 받았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런 걸 통해서 또 손님은 물론 맛도 개선되는 것도 있지만 아, 식당이 어떤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구나 하면서 조금 뭐랄까요? 기분도 좀 좋아지고 네, 그 댓글을 본 당사자, 그 이제 비방글을 쓴 당사자도 기분이 좀 수그러들겠지만 좋아지겠지만 그 응대하는 저희들 태도를 보고 맞습니다. 손님들은 그래도 손님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잘 들어주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예. 지금은 어쨌든 그런 반응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네요. 네. 아까 재료를 얘기를 하셨어요. 네. 재료 물론 좋은 재료를 쓰면은 좋죠. 신선한 네네. 재료, 비싼 재료. 네. 근데 이제 다 이게 원가하고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장사하시는 입장에서는 이게 좀 늘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좋은 재료를 쓴다 하면 비싼 재료를 쓰는 게 아니고요. 그 판매 가격에 맞는 원가를 유지하는데 저희가 한 20년 넘게 슬로건 걸어놓은 게 재료와 타협하지 않는 민쿡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료와 타협하지 않는다고 딱 들으면 느낌은 오잖아요. 어떤 네. 말인지. 그러니까 안 좋은 재료는 안 쓰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죠. 내 메뉴 가격에 맞는 재료를 구입해서 잘 관리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료를 또 같은 비용을 들여서 재료를 구매하지만 선별하는 눈을 키우고 좋은 재료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구입하는 거. 예. 그거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군요. 관리 되게 중요합니다. 주방에서 선입선출은 거의 주방의 음식 맛을 좌우할 정도예요. 예,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는지. 뭐 예를 들자면은 이제 놓치는 부분들이 뭐냐면 저희는 냉동 우동면을 쓰고 있거든요. 네. 냉동 우동면이
냉동실에 오래 있으면 계속 오래 갈 것 같지만 한 열흘 정도 지나면 면이 말라요. 냉동면도. 아. 살짝 마르기 때문에 그 면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다 풀어지거든요. 네. 그러지 않도록 주방 식구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이거를 교육을 하거나 이렇게 매뉴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동면을 처박아 놓고 그 위에다 또 우동면을 또 얹어가지고 그전 우동면을 안 쓰고 계속 그 안에 처박혀 있겠죠. 예, 예. 근데 우동면이 들어오면 계속 선의선출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네요. 네, 그런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얘기는 우리 집 냉장고에도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집에 가 보시면은 오래된 생선들이나 고기들도 보면은 냉동시켰지만 겉에가 말라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보관을 이제 오래 하면 할수록 맛이 떨어지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게 어렵지 않을 것 같지만 영업집에서는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장 보는 게 진짜 중요하겠어요. 장 보는 일 중요하죠. 예.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여러 개 식당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장을 직접 보러 가지 못하니까 네. 좋은 식자재 업체가 물건을 가져왔을 때 검수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 네.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하셨으니까 아마 그 식당이 문을 닫지 않고 지금 뭐 20년 가까이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게 뭐 술술술술 잘 풀렸을 것 같지만은 굉장히 두 번째 식당 하시면서 많이 힘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때 힘들었죠. 그게 이제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육체노동으로 16시간씩 하니까 중간에 뭐 쓰러지기도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죠. 뭐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일을 했었어요. 16시간씩. 그때 허리 디스크도 막 터지고. 네, 터져가지고 뭐 누워서 한 보름 누워 있고 막 그랬는데. 네네. 결국에는 그렇게 일하는 게 내한테 돈이 안 된다는 거 알았고. 예.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때부터 좀 쉬기 시작했죠. 일주일에 하루씩. 그전에는 이제 1년 365일 네, 문을 그냥 열다가. 일하려고 이제 시작을 했지만 예. 자신감 가지고 했지만 몸이 못 견디니까. 아니 그러면 좀 쉬엄쉬엄 하고 식당도 잘 되는데 또 파스타집을 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잘 됐었어요. 그렇게 예. 해서 조금씩 쉬어가면서 또 매출이 막 빨리 늘어나니까 직원도 채용하고 이제 매장을 또 이제 하고 싶었죠. 왜냐하면은 장사가 잘 되니까. 네. 저는 이제 장사할 때 생각이 음식을 잘하는 주방장을 채용하고 잘 파는 매니저를 쓰면 된다는 게 제 사고방식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매장을 열면 잘 될 거라 생각을 했죠. 근데 초반엔 잘 되는데 이끌어가는 힘이 약해서 그런지 뭐 한 1년 만에 문을 닫거나 아니면 또 그 당시 권리금이 좀 셌었어요. 예. 그래서 장사가 잘 되면 권리금을 많이 주겠다 덤비면 또 거기 혹해서 또 팔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 파스타집은 할만한가요? 네. 파스타집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 해보니까. 진짜 맛을 내려면 그 1인 1조리 음식이잖아요. 예. 주문이 들어오면 한 사람 음식을 한 프라이팬에다 한 조리를 하기 때문에 간도 되게 예민하고 어떤 재료와 조리 도구하고 그 불의 이해도가 되게 높아야 된다고 보이더라고요. 그 파스타 한 그릇도 만만치가 않군요. 예, 제대로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파스타가 되게 어려운 메뉴라고 그 당시에 느꼈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 있고. 정말 다양하게 하셨습니다. 쌀국수집도 하셨더라고요. 네. 예. 근데 쌀국수집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도 많고 네. 그래서 좀 개인 가게로 하기가 좀 그렇게 경쟁이 많아가지고. 쌀국수도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제가 또 그걸 배울 때 쌀국수 조리법이 되게 단순하거든요. 네. 정말 정통적으로 한다면 설렁탕만큼 어려운데 예. 그냥 요즘에 프랜차이즈들이 하는 식으로 스프를 타고선 그 국물에다가 고기를 좀 넣어주고 면을 삶아서 그냥 붓는 국물 방식은 사실 어렵진 않아요. 그게. 우습게 알고 또 시작을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것도. 그건 왜 안 된 것 같아요? 그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우습게 하는 거. 외식업을 우습게 하는 거는 이게 좀 깊이 있게 좀 덤벼야 되는데 예. 뭐 저는 그런 툴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저한테 독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음식점 하나씩 차릴 때마다 그 메뉴를 가서 다 배우시는 거예요? 네, 배우고 연구하고 하죠. 어디 가서 그 가게 가서 배우세요? 이제 뭐 정보가 있다면 주변에도 배우기도 하고 아는 예. 사람 찾아가가지고 메뉴를 또 배우기도 하고 제가 또 이제 요리를 오래 했으니까 먹어보면 어느 정도 구현하니까 그런 예. 부분들 때문에 조금 우습게 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드시고 싶은 건 다 하신 것 같아요. 함흥냉면집도 차리셨어요. 예, 냉면집도 함흥냉면.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냉면집은 어떤가요? 냉면집이야말로 진짜 고수들이 할 수 있는. 제가 해보니까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냉면집은. 손이 너무 시려워요. 예. 냉면을 찬물에 담궈서 씻어야 되잖아요. 그냥 찬물이 아니라 되게 얼음물이거든요. 제 친구 중에 이게 냉면집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면발 뽑는 게 그게 보통이 아니던데요. 네, 그 면 관리가 되게 어렵고 사실 네. 기술이거든요. 그 면을 뽑아서 얼음물에 씻어서 그걸 손님한테 일정한 그 면의 스킬을 상품을 이제 제공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기술이라서
네. 어렵더라고요. 역시 우습게 보다가 이것도 네, 안 되신 우습게 보다가 또 걸로. 그것도 안 됐습니다. 예. 김치찌개 집도 그래서 아마 네, 김치찌개 집도 사실은 이제 좀 많이 팔아보자 해가지고 3,900원에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 시작하고 나서 알았어요. 많이 돌려도 돈이 안 된다는 걸. 3,900원짜리 저희가 매장이 좌석이 20석이었는데 네. 20석을 3,900원짜리 6번을 돌려도 하루에 50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이건 하면 안 되는 메뉴였네 하고 나서 알았죠. 아, 이게 팔수록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네. 어떻게 보면 팔수록 적자가 나는 네. 그런 구조가 되니까 이게 그래서 사실 여의도에도 김치찌개 집이 많이 있는데 물론 여의도에 3,900원짜리 김치찌개 집은 없겠죠. 없고요. 네. 다 요즘은 10,000원 넘어갑니다. 근데 그래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전 좀 드네요. 네. 예. 이 김치찌개 집은 얼마나 버티셨어요? 한 6개월, 9개월인가 6개월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러다 못 버티고 이제 문을 닫으시고. 그냥 문을 닫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작하신 게 뭔가요? 그 다음에 시작했던 게 아마 한동안은 안 하다 떡볶이집. 떡볶이집하고 정확히 기억나요. 그 다음에 도시락 하다가. 도시락집? 네. 네. 저 진짜 떡볶이 좋아하는데. 네, 떡볶이도 뭐 맛있게 했었어요. 뭐, 떡볶이를 해보니까 떡볶이도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예. 그게 메뉴마다 다 관리 노하우가 다 있어가지고 음식을 1인분, 2인분 맛있게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누구든지 다. 네. 그런데 이거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손님이 들어오는 패턴에 맞춰서 같은 상품을 구현한다는 게 어떤 메뉴든 다 어렵습니다. 해보니까. 맞습니다. 하다못해 라면도요. 1인분은 쉬운데요. 2인분, 3인분부터는 난도가 올라가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 불치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스킬이 필요하고 칼국수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냉면집 할 때 칼국수도 같이 했는데 네. 그것도 사실 어렵더라고요. 해보니까. 정말 쉬운 게 하나도 없네요. 네. 진짜 쉬운 게. 경양식집도 하셨더라고요. 경양식집 하면 이제 보통 뭐 포크 커틀릿, 돈가스 뭐 이런 네. 거 하시고 그다음에 오므라이스, 맞아요. 그런 걸 했죠. 함박 스테이크. 맞습니다. 네. 그 포크와 나이프라는 그 상호로 시작을 했는데 이름은 좋은데요. 이름은 좋습니다. 근데 항상 손님을 우습게 하면은 또 이게 손님이 그걸 금방 알아차리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좀 하셨으면 손님을 이제 우습게 안 보고 네. 손님을 제대로 파악할 때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은 시행착오를 하는데. 네. 결국에 시간이 지나서 손님을 우습게 알았다고 깨달은 거지. 그 당시엔 저도 이제 최선을 다했겠죠. 뭐 이게 제대로 음식을 만들면 손님이 올 거라는 생각을 했겠죠. 근데 손님을 우습게 한다는 말은 그냥 대충 한다는 말이 아니고 잘 파악하지 않고 연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한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닌 거죠. 무조건 외식업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없습니다. 예. 지금 외식업 하시는 분들 열심히 안 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요. 왜냐하면 네.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정말 하루 16시간씩 일하시는 분들 엄청 많으세요. 근데도 장사가 안 돼서 이제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지를 반드시 돌아봐야 되겠네요. 네. 그거의 시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한테 네. 팔 것인가. 누구한테 팔 네, 것인가. 그거부터 정해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식당 하다가 안 돼가지고 지금 물론 왜 두 번째 차린 식당은 잘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고 하지만 계속 그 사이에 식당 열었다 문 닫고 열었다 문 닫고 열었다 문 닫고를 반복을 하셨단 말이에요. 한 번 닫을 때마다 손해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전보다 더 심하게 어마어마하죠. 예. 예전에는 이렇게 영업장을 시작하고 폐쇄하면은 뭐 원상복귀 같은 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예. 지금은 무조건 원상복귀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한 거 날리는 거는 물론이고 옛날 상태로 또 하는 비용이 되돌리는 또 들죠. 비용이 그전보다 훨씬 많이 들죠. 예. 그 인건비가 그전보다 두세 배 이상 올랐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망해서 문을 닫고 나갈래도 한 2천만 원 들어요. 나가는데도 2천만 원이 들어요.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왜 이렇게 열고 닫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손해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가능할 정도의 어떤 경제 상황이었어요. 열고 닫고 할 때 권리금도 좀 받고 주방 집기도 쓸 건 쓰고 또 폐기할 건 폐기하고 인테리어도 기존에 있던 거 쓰기도 하고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뭐 쉽게 열고 닫고 했긴 했겠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안 통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망했다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권리금까지 받을 정도라면 망한 건 아니고 장사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하신 거였죠. 네, 장사가 되는데 제가 이제 뭐 하기 싫기도 하고 생각했던 매출이 안 나오니까 접었던 거죠. 예. 우리 민강현 대표님 24년 동안
24개의 식당을 열고 닫으신 분 치고는 너무나 편안하게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세요. 저 같으면 진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을 것 같아요. 까보면 새까말 겁니다. 이 속병은 안 나셨습니까? 근데 이게 제 일이잖아요. 제가 겪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좀 마음 편안하게 생각을 하죠. 제가 해야 될 일이니까. 네. 부모님은 지금도 어떻게 식당 일을 같이 도와주고 계십니까? 어머니는 그때 저한테 식당을 해주시고, 얼마 안 있다가 손을 떼셨어요. 예. 그리고 재작년에 돌아가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는 계시는데 아버지는 이제 지금 일을 안 하시고 예. 이제 집에 계시죠. 어떠세요? 부모님들 같은 경우 장사에 네. 대학 졸업하자마자 장사에 뛰어든 그 자식을 보고 네. 잘했다 하시나요? 아니면 네, 네가 이렇게 어머니는 항상 그거를 어. 이렇게 편협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네. 네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열심히 해봐라 하는 주의셨어요. 어머니의 그런 가르침이 네. 오늘의 또 대표님을 있게 한 게 아닐까. 어머니한테 뭐 감사드려야죠. 네, 그냥 잘 끝까지 믿고 이렇게.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많은 실패를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를 많은 식당을 열고 닫으면서 생긴 노하우들을 지금은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고 계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님을 우습게 보지 않도록 많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망한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고 그들도 제 뒤를 많이 밟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고 그분들과 소통을 많이 하고 있죠. 예. 왜 그런 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못 해봤어요. 예. 이것도 뭐 좋은 일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조금 더 덜 망한다면 또 그 사람들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니까 형 동생 사이도 많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주게 돼요. 예. 좀 잘 됐으면 하고 눈에 보이는 일들이니까 실패 확률을 줄여주고 싶은 마음에서 좀 시작했죠. 네. 요즘은 이제 뭐 식당 시작하시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우리 대표님을 찾아서 좀 노하우도 전수 받고 네. 그러시나 봅니다. 네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24년 동안 20개가 넘는 식당을 운영했던 노하우를 지금은 또 다른 외식 창업자들에게 전수해주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얘기는 저희가 내일 하루 더 모시고 네. 얘기를 계속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4년 동안 24개 식당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외식 창업자들에게 전수해주고 있는 오너셰프 식당 성공회 민강현 대표였습니다.